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특별 교육 시간으로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전부 다 중요하죠.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제가 오늘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석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해외 선물에 관해서는 매크로적인 시장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과연 그럼 매크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일단은 쓰이지만 경제학에서 매크로라는 의미는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그런 분석법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장을 얘기하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입니다. 미시고요. 우리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크로, 거시경제학적 분석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 다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경제 현상을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실 때 기본적 분석과 이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혼용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많고 경제학적 개념의 기본적 분석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 자, 그 회사나 어떤 상품이 있을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식에 빗댈 수가 있겠죠.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해외 선물에 빗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회사나 어떤 상품의 현재 그 재무 상태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표가 항상 있죠. 어떤 지표의 흐름, 공시 등의 내부 사항을 분석하는 기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무 상태죠. 대차대조표,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등등등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 자, 해외 선물에 일단은 빗대 보면 해외 선물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번에 긴축의 시즌이죠. 긴축의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기본적 분석이 정말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이맘때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작년 한 8월 정도, 8월에서 한 10년 정도를 작년 8월에서 10월 정도죠. 10월 정도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기 과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경기 과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테이퍼링, 그렇죠?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신세계 리턴즈 출연을 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뭐다? 금리 인상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파월은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페드의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 인상은 협상 테이블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저는 신세계 리턴즈에서 금리 인상 한다라고 여러분한테 확답을 드렸습니다. 파월이 진짜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의 충격을 덜 줄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선의의 거짓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상은요, 테이퍼링을 시행했을 때 금리 인상은 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크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왜냐? 13년 동안 미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죠. 재정 확대 정책을 쓰면서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시장에 돈을 뿌렸으면 그 돈을 나중에는 가져와야 되죠.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테이퍼링. 시장의 돈을 푸는 이 물줄기를 가느다랗게 만드는 거죠.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하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뭡니까?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은 어떤 긴축 재정 정책 혹은 국가로 따지자면 긴축 정책 그리고 확대 정책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는 거의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QT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긴축 정책이 들어가게 되죠. 1, 2, 3 이게 뭡니까?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긴축 정책을 쓰는 한 가지의 큰 물줄기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 매크로적 분석으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요.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이 되면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영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오케이? 자,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 시그널이 언제 나왔습니까? 2021년 10월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2021년 10월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면 현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탈출하시거나 관망하시거나 최소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물타기는 하지 않으시거나. 이해되시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 분석에서 나왔나요? 기술적 분석에서 나왔나요? 기본적 분석에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장의 큰 프레임을 잡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은요, 절대로 기술적 분석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그 비중이. 기본적 분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은 그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 분석은 뭐다? 어떤 회사나 상품의 재무 상태, 재료, 지표, 공시 등의 내부 사항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인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 분석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은 뭐냐? 한마디로 뭡니까?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기술, 테크닉. 자, 기술적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차트입니다. 차트 분석. 모든 범위는 증거를 남기죠. 모든 세력은 차트에 뭐를 남깁니까? 흔적을 남깁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흐름, 어떤 가격의 흐름, 주가의 흐름, 상품의 흐름, 해외 선물 분석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흐름 뭡니까? 차트에 모두 다 녹아난다. 특히 어디에 녹아날까요? 이거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 제가 해외 선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모든 흔적은 거래량이 남고 이 거래량은 어디 있어요? 기술적 분석 안에 있는 겁니다. 차트 안에 있다. 자, 따라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두 개 다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으로 장기간의 투자를 하실 수 없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한 기술적 분석 또한 뭡니까?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혼용하셔야 돼요. 혼용. 이 매매를 지향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흔히 자,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기술적 분석에 너무 치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물론 기술적 분석에 치중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가 마스터급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생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완벽히 마스터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럼 뭡니까? 기본적 분석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혼용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향후에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실 때도 큰 이익이 없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항상 상호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아실 건데 루보 사태 있었죠? 루보 사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시고 루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루보 차트를. 어떻게 됐죠? 동전주에서 5만 원까지 수십 배가 올랐습니다. 수십 배. 자, 그럼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차트상으로는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차트상으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루보 사태를 차트상으로 뭔가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시그널을 알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기본적 분석. 자,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작업장, 자재실, 식당 건물, 직원 기숙사,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2000년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이시죠? 주식회사 루보. 자, 과연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5만 원인가? 루보 사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 분석이 발현돼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여러분들 강의 드릴 때요. 항상 여러분들 강의 드릴 때 항상 이 회사를 제가 뽑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물론 대표이사 횡령 사건으로 갔지만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판이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을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 좋아 보이더라도 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 좋아 보이더라도 뭐예요? 기본적 분석이 터무니없이 안 좋으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든 현물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뭡니까? 상호관계에 항상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분석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다 같이 혼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한 주에 5만 원짜리 기업입니다. 네, 한 주에 5만 원짜리 기업. 여러분들 HTS 펼치시고 주식 HTS 펼치시고요. 한 주에 5만 원짜리, 한 주에 5만 원이 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5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넘어갈게요.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은 뭐다? 차트 분석이다. 자, 그런데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 차트 분석인 거를 여러분들도 아세요.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고 싶다. 나도 전문가들처럼 차트 분석을 굉장히 멋있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자,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 차트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 차트 분석은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왜냐? 저는 차트를 볼 줄 모릅니다. 혹은 차트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트 분석은 포기 상태시다. 제 말이 맞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중에는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 또 있을 수 있고, 뭡니까? 간단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고 실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꼭 거치셔야 되는 분석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오늘 10번 넘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르시고는 여러분들이 투자나 매매를 하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기본적 분석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에 접근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차트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차트를 얼마나 잘 해석해 내느냐가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비유를 좀 하나 드릴게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만들고 싶어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자동차를 분해해 보면 압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하나하나씩 분해해 보면 알아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것을 내가 분석할 때, 어떤 것을 내가 분석하고 싶을 때는 그 구성 요소, 이것들을 뭐예요? 분해해서 하나하나씩 펼쳐보고 하나하나씩 분석한 다음에 더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핸들도 띄워보고 타이어도 띄워보고 엔진도 띄워보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조립하면 뭐예요? 이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도 똑같습니다. 내가 차트 분석을 하고 싶다. 자, 차트 분석 이꼴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죠.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싶다, 차트 분석을 하고 싶다 하면 뭐를 뜯어보면 돼요? 뭐를 분해해 보면 됩니까? 차트를 분해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차트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성견 차트입니다. 자, 1번. 맨 위에 빨간 선은 당일 고가입니다. 2번. 맨 아래 파란 선은 당일 저가입니다. 자, 3번.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은 당일 시가입니다. 시작하는 가격. 자, 여기까지 다 아시죠? 모르시지 않죠? 자, 4번. 검은색 선은 중심선입니다. 근데 이 중심선의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당일 고가 플러스 당일 저가. 그렇죠? 당일 고가와 당일 저가 2번이죠? 2번. 당일 고가와 당일 저가의 2분의 1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심선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저가가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가가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중심선이 계속 밑으로 밀리는 겁니다. 자, 고가와 여기를 그어 보면 자, 고가와 저가가 일직선으로 동일합니다. 안 깨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검은색 중심선이 일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중심선까지 했어요. 자, 5번. 5번. 뭐죠? 거래량. 자, 6번 뭡니까? 6번. 파란색 5일선, 초록색 21선. 5일선과 20일 이평선.
7번. 캔들이 있네요. 캔들. 자, 고가, 저가, 시가, 중심선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설명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거래량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네.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소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평선과 캔들 이 두 가지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차트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헤쳐 보니 7가지로 구성이 돼 있더라. 그런데 7가지 중에 5가지는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더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차트의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차트의 분석이라는 건 이평선과 캔들의 분석이다.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차트 분석이란 건 뭐냐면 이평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평선을 형성하는 캔들. 자, 이평선을 형성하는 건 뭡니까? 캔들이에요. 캔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내려가서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혹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 분석은 뭐예요? 캔들과 이평선의 분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거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항상 말씀하실 때 기술적 분석을 나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차트 분석이다. 차트 분석인데 차트 분석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신다? 포기를 하신다.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차트 나 진짜 모른다. 그런데 뭐예요? 차트 분석, 차트를 분해를 해보니 2가지가 나오더라. 첫 번째 뭐예요? 이평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캔들 패턴에 대한 분석이다. 자, 제가 2가지로 줄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2가지로 줄여드렸어요. 되셨죠? 이평선과 캔들에 대한 분석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거 분석하시면 돼요. 2가지만. 제가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평선과 캔들에 대한 분석이 곧 뭐예요? 차트 분석이고 이게 곧 기술적 분석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기술적 분석 하실 수 있는 겁니다. 2가지 분석하세요. 자, 차트의 구성은 일단 이렇게 된다. 그렇죠? 캔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캔들. 자, 캔들에서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리면, 자, 제가 좀 한번 그려볼게요. 양봉이 이렇게 있고, 양봉이 하나가 있고요. 양봉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교육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인 교육. 보편적인 교육에서, 자, 캔들의 강도가 매수 방향으로의 캔들의 강도가 뭐가 제일 세죠? 1번.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세나요? 2번. 3번이 제일 셉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거는. 자, 3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3번 캔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윗꼬리가 많이 길죠? 자, 이 캔들의 형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쭉 상승으로 올랐다가 뭡니까? 다시 하락으로 빠진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매도의 힘이 셌어요. 매도의 힘이 세다라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의 이제 캔들 교육을 딴 데서 받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3번 캔들은 뭐예요? 매도의 힘이 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뭐를 줄여야 되냐면요. 경우의 수를 줄이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3번 캔들 한번 보죠. 자, 3번 캔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캔들이 종가죠? 자, 4번 캔들이라고 할까요? 자, 3번 캔들, 4번 캔들이 있는데 4번 캔들의 종가가 뭐예요? 3번 캔들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매도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고 4번은 매도의 힘이 약한 겁니까? 그러면 3번은 다음 캔들이 3번 다음 캔들이 밑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4번 봉의 다음 캔들은 위로 갈 확률이 높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로 실전 매매를 했을 때 이런 봉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매도의 힘이 강하고 이거는 매도의 힘이 약한 겁니까? 이거는 다음 봉이 밑으로 내려가는 봉이고 이거는 다음 봉이 위로 올라가는 봉인가요? 누가 장담합니까? 실전 매매 하시는 분은 뭐예요? 경우의 수를 줄이셔라. 경우의 수를 확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해외 선물은 그만큼 굉장히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양봉. 그래서 양봉 맞지 않느냐? 왜 양봉이라고 또 얘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똑같은 양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양봉 취급하시면 돼요. 꼬리가 길다고 해서 꼬리가 50% 정도밖에 안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게 다 막혔다라고 해서 이게 3분의 1만 내려왔다라고 해서 선순위, 어떤 부등호의 힘에 대한 순위를 주지 마시고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양봉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줄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올 양봉. 경우의 수 확 줄었죠. 자, 매매를 막 하시는데, 거래를 막 하시는데,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 다음 봉에서 내가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봉에서 내가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꼬리가 기니까 매도의 기운이 마지막에 셌네. 자, 그런데 이게 3분의 2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매도로 더 빨리 내려가는 게 아닐까? 다음 봉은 매도가 아닐까? 혹은 자, 이런 봉이 있다고 치면 이게 1대1입니다. 50이에요. 1대1. 자, 중간에 딱 걸쳤네. 양봉인데 중간에 딱 걸쳐버렸어요. 꼬리가. 1대1이에요. 이 길이가. 그러면 이거는 매수의 힘이 센 건가요? 매도의 힘이 센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전문가인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양봉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양봉입니다. 이해되시죠?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경우의 수를 확 줄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자, 이평선. 이평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3일선, 7일선도 있고요. 360일선, 300일선 등등. 여러분들이 사실은 체크를 하시는 대로 이평선 다 나오는데, 자, 해외 선물에 국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 해외 선물은 5일선, 10일선, 20일선, 120일선, 그렇죠? 240일선.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 달 거래 일수가
평균적으로 몇 거래일입니까? 20에서 많으면 22거래일이에요. 그러면 21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한 달 선입니다. 한 달. 121선은 뭐예요? 6개월 선입니다. 6개월. 241선은 그러면 1년 선이에요. 1년. 12개월. 그죠? 그래서 5일선, 11선, 20, 120, 241선 다 중요한데 해외 선물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봐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만 찝어라. 저는 5일선과 21선만 찍겠습니다. 이유는 5일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단기 추세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이평선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선, 5일선. 자, 21선 같은 경우에는 뭐죠? 한 달 선이죠. 근데 이 한 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선물에선. 왜죠, 여러분? 자, 국내 선물의 만기는 언젠가요? 월물이요. 3개월이죠,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1개월입니다. 거의 대부분 1개월이에요. 무슨 얘기냐? 21선이 해외 선물은 한 달 선이기 때문에 그 월물을 대표할 수 있는 선이다 이거예요. 21선이. 그래서 뭡니까? 굳이 저한테 이평선 두 개를 꼽아라 라고 하면 뭡니까? 5일선과 21선 두 개를 꼽겠다. 그래서 제 모든 기법들,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령과 발산 기법 등등 모든 기법은 뭐예요? 5일선과 21선이 줄을 이룬다. 이것만 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차트 세팅 하실 때 고려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캔들 패턴. 캔들은 뭡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캔들은 뭐만 아시면 돼요? 양봉과 음봉만 아시면 된다. 자, 캔들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 자, 여기가 뭐예요? X축. 여기가 Y축이죠. X축과 Y축 평면치에서 이평선과 캔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패턴을 가지고 노느냐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X축과 Y축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이, 이 패턴들이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차트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아, 나는 여기에서 횡보를 칠 거야. 나는 여기에서 박스를 그릴 거야. 나는 여기에서 매수 쪽으로 올라갈 거야. 나는 여기에서 매도 쪽으로 빠질 거야. 등등. 뭐예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려면 뭡니까?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양봉은 다 똑같은 양봉이다. 음봉은 다 똑같은 음봉이다라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자, 양봉은 뭡니까? 그 시간대 위쪽으로 가려는 힘의 방향이다. 음봉은 그럼 뭐예요? 그 시간대의 아래쪽으로 가려는 힘의 방향이다. 따라서 캔들은 뭐예요? 캔들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 아까 차트 분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분석하셔야 된다. 그러면 차트 분석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캔들. 두 번째 뭡니까? 이평선. 캔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차트에서 계속적으로 음봉이 뜨고 있습니다. 이평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음봉이 뜨고 있어요. 그럼 힘의 방향은 뭐예요? 매도 쪽. 추세는 매도. 쉽죠? 절대 어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트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보시는 순간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시는 겁니다. 방향만 설정하세요. 방향. 과연 이 X축과 Y축의 도화지 속에 캔들이, 이평선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 어떤 얘기는 뭐예요? 나 내려간다, 나 올라간다, 나 박스 친다, 횡보 친다. 이거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초 영어를 조금 제가 짚어드리면 5일선은 뭡니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21선은 뭐예요? 21선,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자, 골든크로스하고 데드크로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골든크로스는 뭡니까? 5일선과 21선만 있다고 봤을 때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이 지역이 뭐예요? 골든크로스. 자,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이 지역이 뭐예요? 데드크로스.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뭡니까? 자, 5일선의 평균 가격이 21선의 평균 가격보다 높다라는 거. 자, 표를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고, 현재입니다. 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있는데, 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높다라는 건 미래에 향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5일선의 평균 가격이 21선의 평균 가격보다 작다라는 건 뭡니까? 가까운 미래에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뭐예요? 현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데드크로스는 뭡니까? 현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들과 이평선의 접목 보겠습니다. 자, 골든크로스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양봉이면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데드크로스일 때는 뭐예요? 음봉이면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간단히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초 개념 일단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일단은 해드렸고,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한 두어 가지를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틱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틱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주식에서의 한 호가와 같은 겁니다. 자, 주식과 해외 선물은 밑에다 쓸까요? 주식과 해외 선물은 몇 가지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비유를 들어드리는 게, 자, 한 뿌리에서 자란 나무예요. 뭐가요? 주식하고 선물. 그리고 뭐예요? 옵션은. 이 몸통이 이 나무의 몸통이 주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무까지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무까지에 나는 잎새는 뭐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뭡니까? 자, 주식과 선물과 옵션은 한 나무입니다. 한 형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해외 선물을 빗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차이점만 얘기를 해줘요. 차이점 몇 개 없거든요. 많이 없습니다. 차이점만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왜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용어만 틀린 겁니다. 용어만. 자,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71,500원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71,600원, 71,700원, 71,800원 계속 오르죠. 이 오르는 한 단위를 뭐라고 해요? 주식에서는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 그렇죠? 호가. 부를 호, 값가. 부르는 값. 호가라고 하죠.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자, 해외 선물에서는 이 호가를 그냥 틱이라고 지칭을 할 뿐이에요. 뭡니까? 호가는 틱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틱의 개념.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97.57 현재가죠? 여기가 현재가입니다. 현재가. 현재가이기 때문에 58, 59, 60, 61 쭉쭉쭉쭉 하나씩 오르죠. 하나씩 오르면 한 틱, 두 틱, 세 틱, 네 틱, 다섯 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97.57에 매수를 들어갔어요. 10틱의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청산하면 돼요? 10틱이니까 10호가죠? 어딥니까? 67에 청산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매도 한번 해볼까요? 57에 매도 들어갔습니다. 매도. 57에 내가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러면 10틱 가고 싶어요. 10틱.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찍어야 돼요? 47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서 여기에서 청산. 왜? 매도 포지션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청산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 찍어야 돼요? 매수 포인트에 찍으시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한 호가와 다 똑같다. 주식에서의 호가는 뭐예요? 틱이다. 자, 수익 손실의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초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샀는데 71,500원에 500원에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1,600원, 71,000, 자, 72,000원까지 올랐다. 그럼 얼마 올랐어요? 500원. 500원 올랐고 뭡니까? 나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 수익은 500원. 500원의 수익. 이거 계산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해외 선물로 넘어갈까요? 해외 선물은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틱당 가치. 근데 어차피 틱당 가치도 주식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주식에서의 호가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원이죠? 100원입니다. 100원인데, 자, 해외 선물은 이것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틱당 가치 일단 지우겠습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환율만 곱하면 된다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환율만 곱하면 된다. 환율만 곱하면 된다. 자, 이게 뭐예요? 틱당 가치입니다. 자, 97.57에 내가 매수를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97.67에 10틱만 먹고 싶어요. 10틱만. 자, 주식하고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내가 한 계약을 들어가서 10틱을 먹는데 뭐만 생각해라? 환율 생각해라. 자, 지금 이게 5일이거든요. 5일은 한 틱당 가치가 12,000원 정도 됩니다. 한 틱당 가치가 12,000원. 자, 나는 한 계약 들어가서 10틱을 먹었는데 한 틱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12,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10틱을 먹었을 때, 10틱의 수익을 냈을 때 총 수익금은 얼마가 되나요? 약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 손실 한번 볼까요? 손실. 자, 주식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개를 71,500원에 샀는데 이게 7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500원이 떨어졌죠. 500원이 떨어졌는데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마이너스 500이죠. 마이너스 50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0원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자, 해외 선물도 똑같습니다. 97.57에 내가 지금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게 떨어지네. 어디까지 떨어졌어? 97.47까지 떨어졌어요.
몇 틱 떨어졌어요? 10틱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손실 어떻게 계산하죠? 손실 어떻게 계산합니까? 한 계약 들어갔고요. 10틱의 손실이 났는데 한 틱의 가치가 12,000원입니다. 그럼 나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12만 원의 손실 확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만 생각해라? 틱당 가치. 환율만 생각해라. 정확히는 환율이 아닙니다, 사실은. 환율만 생각해라. 틱당 가치를 생각해라. 틱당 가치는 환율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오늘 배웠던 거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하셔야 된다. 한 개라도 어긋나면요, 여러분들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다 하셔야 된다. 기본적 분석은 이론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은 한마디로 차트에 대한 분석. 차트에 대한 분석 저 잘 못합니다. 괜찮다. 차트에 관한 분석은 뭐예요?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분석이다. 이 두 개도 분량이 굉장히 많죠. 캔들과 이평선은. 근데 뭡니까? 제가 경우의 수를 확 줄여드렸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예요? 캔들과 이평선만 죽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 이평선을 그리실 때는 5일선과 21선을 위주로 하셔야 한다. 그리고 캔들은요, 양봉과 음봉 딱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된다. 양봉은 무조건 양봉, 음봉은 무조건 음봉의 음봉 취급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의미.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미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데드 크로스는 뭐예요? 미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 자, 그 다음에 틱이라는 것은 뭐냐? 주식에서의 한 호가와 같다. 그리고 수익 손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틱당 가치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틱의 개념, 그리고 수익 손실의 방법,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밤에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강의 들으시고 뭔가 새 희망이 조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이 해외 선물 그리고 이 현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마스터인 제가 직접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